LG 트윈스는 2023 시즌 정규 시즌 우승과 한국 시리즈 우승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29년 만에 우승 대업을 이뤘습니다. 우승 이후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감독, 단장을 비롯한 주축 선수들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스토브리그를 단장의 시간으로 표현했던 우승팀 단장인 차민석 단장과 전화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사랑한다 LG. 사랑한다 LG.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LG 트윈스 단장 차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저 우승은 정말 어제 내린 눈이네요. 벌써. 예, 맞습니다. 네, 이후 여러 일들이 있고, 단장님도 정말 인터뷰 많이 하셨고, 또 FA 선수 공시, 2차 드래프트 등 큰 행사가 있었고, 아직도 진행 중인 게 있죠. FA와 관련해서는요, 이제 하나씩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정프로가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단장님 우승하시고 나서 주변에서 뭐 한턱 쏘란 얘기 많이 없었어요? 뭐, 한 턱만 쏘라면 얼마든지 쏘겠는데, 한 100턱은 쏴야 될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이 이제 꽉 차셨더라고요. 예, 예. 네, 아니, 요즘 보니까 얼굴이 많이 피셨더라고요. 아유, 안 그렇습니다. 뭐, 네. 살이 쪄서 주름이 없다 보니까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거 우승하고 나서도 뭐, 일이 많아서, 요즘 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제가 아까 좀 전에 어제 내린 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눈 내릴 때 너무 신나잖아요. 네, 지나고 나면 또 이제 그 후유증이 좀 있는데, 현재 가장 궁금한 이제 코칭 스태프 인선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이정범 주루 코치 이제 팀을 떠난다고 밝혔는데, 1군 코치진에 좀 큰 변동이 있나요? 없나요? 나머지 코치분들은 그대로 있을 것 같고요. 이종범 코치가 떠난 자리만 저희가 한 명 영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영 감독님이 좀 추천한 분이 계셔서 지금 아직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정도 발표가 될 예정인가요? 11월 말 정도에는 발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2018년도에 부임한 이종범 코치님이랑 또 관계가 꼭 각별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종범 코치님이 떠난다고 했을 때 좀 아쉬움 없었습니까? 저랑 이제 면담을 했는데 제가 단장 되고 나서 현장에 복귀를 했잖아요. 근데 뭐 하다 보니까 공부도 좀 하고 싶고 또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이제 감독에 대한 꿈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정우 선수가 만약에 미국을 가게 되면 본인도 그쪽에 가서 현진 야구나 감독으로서의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공부를 좀 하면서 25년도 복귀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데 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종범 코치님의 꿈을 꺾을 수는 없고 둘이서 나중에 좀 잘 돼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헤어졌습니다. 아니 2군 감독 자리가 지금 공석이잖아요. 허용빈 KT 위즈 소속 코치가 2군 감독으로 계약했던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요. 사실인가요? 일단은 그 서영빈 감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저희가 사인은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소문이 난 건 좀 됐는데, 시간이 됐는데, 왜 아직 계약, 사인까지 왜 안 됐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KT 위즈 소속이고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KT한테 일단 데려가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도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11월 25일이면 이제 계약 기간이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날짜가 지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소영빈 감독을 2군 감독으로 다시 오게 된 그 가장 큰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한 번 실패해서 본인이 더 잘하지 않을까. 저는 서영빈 감독이 그만두고 나서의 그 행보를 좀 많이 봤거든요. 일단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석사학위 따면서 운동 역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또 그런 게 토대로 돼서 방송도 하면서 시야도 많이 넓어졌으며 KT 2군 감독 맡으면서 선수들 훈련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다 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실패한 모습은 있었지만 과정으로 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장님 이제 2차 드래프트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첫 7명 가운데 4명이 LG 소속 선수였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컸을 것 같아요. 아니 나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빨리 나갈 줄 몰랐거든요.
어떻게, 야, 우리 선수만 이렇게 4명이 앞에서 다 빠져나갔는지. 예상은 하셨죠? 아마 4명 빠질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네. 그렇게 앞순위에서 빠질 거라고는 사실 생각 못 했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전력 유출 아니냐,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은 데뷔는 하고 있어서, 그 선수들이 그 팀에 가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영입은 3라운드에서 NC 선수 이종준 선수만 지명했어요. 자원이 많아서 이제 한 명만 지명만 하신 거죠? 아, 저희가 이제 뭐 중복 자원도 많고, 그다음에 2군에 있는 유망주들을 이제 기회도 줘야 되고,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 3라운드에 이종준 선수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못 봤습니다. 근데 2군의 운영팀장이나 지금 현재 그 김재현 전력 코디네이터 총괄이 추천을 해서 저희가 영입하게 됐죠. 사실 이제 35인 보호 선수 명단을 꾸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단장님 입장에서는요. 예, 어떤 기조를 가지고 좀 이 보호 선수 명단을 좀 꾸렸나요? 일단은 기존의 내년 전력들은 다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2군 쪽에서 그 훈련 과정이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다 보고서로 만들어서 저희가 전체 모여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1.5군으로서 1군을 도와줄 수 있는 선수들을 최우선적으로 묶어놨죠. 이번 2차 드래프트가 수정 보완해가지고 4년 만에 다시 시행된 거잖아요. 단장으로서 이런 것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예전에도 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구단이 잘 키워놓은 그 유망주들을 사실 뺏기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 4년 전에 그 얘기를 두산의 김태룡 단장이 얘기하셨거든요. 우리는 키워놓으면 다 뺏긴다고. 근데 요번에는 제가 다 키워놓으면 뺏긴다고 했더니 김태룡 단장께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구단은 입장에서는 일단 선수를 잘 육성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죠. 팀에서 시합을 뛰지 못하는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자는 취지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또 선수를 또 내보낼 때는 사실 좀 마음이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4년 전에 정근우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2차 드래프트 최고의 픽이었죠. 오지환 선수가 BF 단연 계약으로 알려졌다 이제 이번에 FA자의 승인 선수 명단으로 올라가면서 많은 말들이 좀 있었어요. 단장님 좀 이 관련해서 좀 직접 설명 좀 해주시죠. 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뭐 단연 계약했다가 FA 신청을 했으니까 뭐 혹자들은 그 편법이란 얘기도 많이 하고 아니면 뭐 아이디어가 좋았다는 얘기 뭐 이렇게 좀 양분돼서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규약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가 선수 한 명이라도 더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모든 욕은 제가 먹으면 되니까요. 오지환 선수도 본인이 약간 손해볼 수도 있는 결정인데 선수와 구단이 신뢰가 없으면 그런 결정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준 오지환 선수한테도 감사합니다. 그럼 오지환 선수 그 계약 발표 때 FA 계약처럼 뭐 계약금과 연봉 구조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될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에 단연 계약할 때 미리 얘기했거든요. 어쩌면 2차 드래프트 할 때 FA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네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팀 사정을 보면서 결정하자 그랬는데 이게 FA가 됐으니까 단연 계약과는 다르게 뭐 계약금도 나갈 수 있고 그런 계약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죠. 오지환을 제외하더라도 이번에 내부 FA가 임창규, 함덕주, 김민성 3명인데 내부 FA 선수들하고 좀 계약하는 방침이 좀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는 일단 우리 팀의 FA는 잡는다는 게 기조예요. 이 선수들을 갖다 이제 빨리 계약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부터 해야 될지도 좀 고민인데 일단은 3명 다 다음 주부터는 좀 만나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단장님 그 C 등급이 이렇게 했던 함덕주 선수가 B 등급으로 발표됐을 때 좀 어떠셨어요? 저는 뭐 그런 거는 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어차피 안 보낼 건데 뭐 C든 B든 관계없지 않습니까? 보낼 때나 C나 B가 차이가 나는 거지 뭐
우리 팀에서 우리 선수 잡는데 그 B나 C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임창규 선수는 타구선에서 경쟁이 들어갔습니까? 경쟁이 없는 걸로 아는데 경쟁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고 다니는 거. 본인이 계속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있다고 하니까 뭐 믿어줘야 되겠죠. 네. 아, 네. 김진성 선수도 시즌 중에 연장 계약 좀 부탁한다고 계속 단장님한테 어필했던 것 같은데요. 김진성 선수가 올해 보여준 어떤 퍼포먼스만 생각하면 정말 평생 잡아주고 싶죠.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줬던 헌신이나 노력이 있었는데. 그리고 김진성 선수는 저는 나이 때문에 뭐 더 이상 계약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때 되면 선수와 같이 의논해서 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시즌 중간에 얘기해서 제가 그냥 잘라버렸거든요. 예, 근데 뭐 김진성 선수는 저희가 굉장히 귀중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부 FA 선수 가운데 한 명을 놓치게 된다면 외부 FA 영입에 대한 고려도 생각 중이신가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일단은 임창규, 함덕지, 김민성 모두 잡는다가 가장 중요하신 거죠? 예, 일단은 거기에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해마다 이 셀러리 캡 얘기가 나오는데, 이 셀러리 캡 관리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셀캡은 사실 저희처럼 5년 연속 성적이 계속 나오고 마지막에 우승을 방점으로 찍은 팀들은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2차 드래프트 할 때 단장님들을 만났는데 다들 지금 거의 끝까지 차서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셀캡이라는 건 보통 상위 20% 정도 팀들이 보통 돈을 내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잘못하다가는 10개 팀이 다 낼 수 있는 구조도 될 수 있거든요. 예, 처음부터 그 규정을 조금 너무 앞을 생각하지 못하고 한 게 있어서 네. 지금 막 좀 후폭풍들 여러 구단들이 좀 맞고 있거든요. 네. 아마 실행이나 이사회 때 뭐 안건으로 올라가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그리고 이번에 또 케이시 켈리 선수와 재계약을 했는데요. 뭐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었어요. 뭐 계약하면서 뭐 다른 걸림돌 없었습니까? 뭐 오스틴도 그렇고 켈리도 그렇고 시즌 끝나자마자 저희가 얘기해서 이제 바로 처리했는데 둘 다 LG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다음에 켈리는 올해 좀 부진했지만 그래도 한국 시리즈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본인도 삭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어렵지 않고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 총액 규모가 이제 지난 시즌 대비해서 30만 달러 정도 줄어들었는데, 켈리 선수가 2021년 이후에도 이제 좀, 그 당시에도 삭감이 됐었잖아요. 예, 지금 LG에서 두 번째 삭감인데, 그 폭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이야기가 잘 됐던 거겠죠? 예, 그리고 아마 2번 삭감되고 한국에 남는 용병은 아무도 없었을걸요? 보통 삭감될 것 같으면 다 계약을 간다, 안 하지 이러죠.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삭감을 2번이나 됐는데 계약을 했다는 거는 이것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켈리가 그만큼 LG에 남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큰 거겠죠? 그렇죠. 저희도 좀 잡고는 싶은데 어떤 네. 규정은 있으니까 미안하게 삭감은 했지만 서로 돈 말고 다른 가치를 공유했기 때문에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외국인 투수 한 명 있잖아요. 최근에 알려진 NPB 경력자 자투수 디트리 앤서와 좀 협상을 좀 얘기 중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잘 진행 중이신가요? 그거는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앤스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 말고도 다른 팀들이 관심을 갖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11월 30일까지는 세이브 라이온즈 소속이라 그 선수한테 접근을 하게 되면 템퍼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1월 30일이 지나고 나서 만나서 협상을 해야죠. 우선 후보로는 올려놨는데 그 선수를 뭐 데리고 온다, 계약한다 이거는 장담을 못하죠. 뭐 예상했던 질문이실 것 같은데요. 이제 고우석 선수의 포스팅 시스템을 허락을 했습니다. 네, 뭐 구단주한테도 이게 보고가 돼서 허락이 나오는 거겠죠. 예, 그렇죠. 이제 조건부 허락이잖아요. 예. 어느 정도 돈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 조건부 허락은 본인 에이전트들이 네.
자기네는 그렇게 좀 헐값에는 안 가겠다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죠. 포스팅을 얘기하길래 돈에 관계없이 갈 겁니까? 지금 그렇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아니, 구단주님한테 보고 했더니, 그럼 일단 포스팅을 한번 해봐라. 예, 그래서 금액이 나오면은 그때 얘기하자는 게 고우석 선수랑 고우석 선수 에이전트 저하고 합의 본 내용이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고우석 선수가 만족을 해야 되겠죠. 고우석 선수가 생각하는 금액이 저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그래도 평균 연봉이 여기서 FA 했을 때보다 좀 많아야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게 따지면 최소 뭐 한 300만 불, 400만 불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따르고요. 그러니까 네. 고우석 선수가 만족할 금액이 그 정도는 금액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좀 한 1000만 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욕심이고, 어찌됐건 뭐, 포스팅이 잘 나오면 좋은 건데, 네. 그 기준은 제가 잡는 게 아니라 고우석 선수 측이 잡아줘야죠. 네. 지금까지 KBO 리그에서 불펜 투수가 포스팅을 통해 가지고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는데 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고우석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좀 보고 있나요? 첫 번째는 어느 리그로 가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수력이 강한 팀에 가면은 기회를 많이 못 받을 것이고, 조금 여유 있는 팀에 가면은 기회를 통해서 본인이 자리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체력적으로 구속을 유지하는 그게 가장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사실 고우석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볼을 던진다고 하지만 메이저리그 가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중간 게트로 간다면은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냥 24년도까지 뛰고 갔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이제 고우석 선수가 필요하니까 뭐 이정료 때문에 고우석 선수를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이정료가 아니라 어차피 복귀를 했을 때 LG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거죠. 포스팅으로 가게 된다면요. 저는 FA로 가도 복귀했을 때 저희 팀으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1000만 불 얘기하셨잖아요. 단장님 혹시 내년에도 LG에서 계속 함께 하시나요? 최근에 단장님 거치 관련해서 좀 소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만 하면 이렇게 소문이 많아요. 일단은 구단 소속이니까 구단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해야죠. 저도 모르는 소문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좀 난감한데 네. 일단은 저는 구단의 결정을 따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SG는 이승용 감독 선임 이후에 새 투수 코치로 배용수 전 롯데 2군 총괄 코치를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정훈의 야구 시간